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21-4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64쪽이고요. 이민수 교수님의 치료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는 약물 치료를 권장했고요. 두 번째는 정신치료, 상담치료죠. 여기서 인지의 변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지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자, 이제 이분이 또 우리에게 또 조언하시는 내용은, 3번째 내용은 체질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질 개선. 대부분의 이 정신과 또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게 바로 이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또 어떤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을 활용을 해도 결국에 가서 보면은 다시 원위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질 개선이에요. 자,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생활 습관. 그래서 운동하는 습관, 좋은 수면 습관. 보통 우리가 좋은 수면 그러면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자는 것을 말합니다. 규칙적인 균형 잡힌 식사하기. 바로 이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알코올은 우울증의 적이다. 또 명상을 통한 생각 조절하기, 복식호흡과 점진적인 근육이완법으로 스트레스를 줄이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우울증을 치료했던 분들에 대한 예를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익하게 된 우울증, 이렇게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인 남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정신과에 내원하였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아이가 몇 달 동안 20등 이하로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전에 없이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더니 요즘은 간혹 학교에 결석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에는 한없이 착하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전혀 딴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혼내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거의 포기하는 심정으로 지켜보다가 주변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학생은 청소년 우울증을 보여주고 있다. 중고등학생 나이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이렇게 행동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공격적 행동이 늘고 미래에 대해 의미 없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쩍 들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업 수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살 사고를 보이는 경우 환각제 등 약물 남용에 빠지는 경우는 입원 치료도 고려해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는 부부관계에서는 별다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해왔고 여태까지는 이를 충실히 따라왔던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회의를 느껴왔고 자신의 어려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우울증이 온 경우였다. 이에 약물 치료를 시작했고 환자와는 별개로 어머니에 대한 면담도 시행했다. 가족 상담의 필요성이 있는 거죠. 부부관계에서 받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이의 성취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려는 태도로 나타나 아이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면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이의 성취에만 관심을 보이는 어머니의 태도를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는 태도로
변화시키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협조도 중요한데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부모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당한 큰 동기가 될 수 있다. 회사 일에만 신경을 쓰던 아버지도 치료에 참여하면서 가족의 주 계획표를 작성하였다. 그 계획 속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기, 영화 보기 등이 포함되었다. 가족 간의 약속이 지켜지기 시작하면서 대화 자체가 어렵던 태도는 상당히 누그러지게 되었다. 물론 그와 함께 아이의 우울증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이전의 성적도 되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이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거죠. 저는 이것을 친밀감 높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만나면은 문제에 집중을 하죠.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 큰일 났네. 왜 저러지? 공부를 안 해.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거죠. 친밀감. 그래서 어떤 아이의 성취, 목표에만 관심을 보이던 부모가 이제 감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영화 보기라든지 함께 식사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공부를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은 친밀감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또 어떤 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문제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친밀감을 높이는 데다가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고 말도 많이 하게 되고 소통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소개를 했어요. 우울증이 가져다 준 행복 이런 제목입니다. 28세 한 여성이 심한 우울증으로 내원하였다. 첫 발병이었지만 상태는 매우 심각한 편이었다. 불면증도 심하였고 몸무게도 5kg 이상 줄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은 시부모와의 갈등과 시부모를 편드는 듯한 남편의 태도였다. 연년생으로 낳은 아직 어린아이 두 아이의 양육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 초기에는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었다고 하였다. 정신과에 내원한 첫날 남편은 참으로 난감해하였다. 너무나도 밝았던 배우자가 이렇게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도 괴롭고 그렇다고 부모님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결혼 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경우 사돈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친정에서는 멀쩡하던 딸이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노발대발하고 시집에서는 문제 있는 아이를 결혼시켜 아들만 고생시킨다고 화내기 시작하면 문제는 악화일로로 치닫기 마련이다. 이럴 경우 누구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찾아온 우울증에 잘 대처하는 가정에는 때로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사례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사돈 간에 만나서 서로 미안하다는 말로 대화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시집에서는 귀한 딸을 보내줬는데 병까지 생기게 한 듯하여 미안하다고 하였고 친정에서는 자신들의 딸아이가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하였다. 이야기 끝에 두 사돈 간에 힘을 합쳐 며느리 회복을 돕기로 하였고 시부모님은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부부는 아이가 생긴 후 처음으로 두 사람만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치료 결과는 매우 좋아서 면담하러 들어온 환자의 얼굴은 점차 놀랄 만큼 밝아졌다.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약물 치료를 끝내면서 환자에게 심정을 물었다. 환자는 우울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고 이 병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전부 다 행복해진 것 같다고 표현했다. 불쑥 찾아오는 우울증을 막을 길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가족이 한 단계 성숙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참 좋은 방법들입니다. 정말 우울증이라는 건 감정의 아픔이거든요. 이 감정은 또 왜 아프게 됩니까? 바로 정보에 의해서 감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것은 뭔가요?
외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부딪혀 있는 어떤 상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돼서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온 이 아픔의 고통은 아픈 감정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픈 감정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게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해서 나중엔 현실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 양가가 참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뭐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이제 다가서잖아요. 이러면은 치유는 고사하고 더 악화시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치료하는 방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양가 사돈댁이 서로 친밀감을 갖기 시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 며느리에게 또 딸에게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아픈 마음의 감정이 주변에 변화된 정보들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아픈 감정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한 시간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